기독교의 신뢰도 회복이 절실한 지금, 교회가 변화돼야 하는 부분들을 짚어보는 기획 시리즈 지금이 기회. 그 첫 번째 주제로 대선 주자들의 대형교회 방문 현상을 짚어봤습니다. 학교법인 백석대학교 제8대 이사장에 신생중앙교회 김현희 원로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부산에서 건축과 제작, 연극 등 다양한 분야의 크리스천 사역자들이 모여 기독교 문화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서울 중랑구 영안교회가 산불 피해 교회의 재건을 위해 1억 원을 헌금했습니다. 한국선교사 자녀교육개발원 콤캐드가 오는 7월 제27회 선교사 자녀 모국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올해도 어김없이 대선 주자들이 대형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 속 기독교가 정치 선동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추락한 가운데 대선 주자들의 대형 교회 방문을 바라보는 교계 안팎의 시선은 곱지 않은데요. 그 이유를 김혜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필수 방문 코스로 꼽히는 대형 교회. 6월 대선을 앞두고 올해도 교회를 찾는 정치인들의 발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부활절 연합예배 당일 여야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홀로 명성교회를 찾으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순복교회로 갔다면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권한대행으로서 국민들의 종교계에 이런 것을 위해서 순복교회를 갔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명성교회를 갔다. 이건 다분히 이 선거 대선 출마에 대한 보석을 깔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가 점점 더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대형교회는 유력 대선 후보들의 단골 방문지로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였던 김동연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나경원 의원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정치인의 대형교회 방문을 두고 정작 교회 안팎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거기에 큰 권력자가 오고 그러면 거기 모인 사람들은 야 이번에 대권 주자가 우리 교회 왔단다 그러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그 모든 모습이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이 아닌 후보들까지 보수 지지층을 의식한 듯 대형교회를 찾는 모습에 일각에서는 교회가 선거운동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정치인들은 우리나라 개신교인들의 숫자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 개신교인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그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거고요. 또 담임 목사들은 유명 정치인이 본인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방문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교계 내에 어떤 본인의 영향력 같은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형 교회들은 그런 것들을 매우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보여주기식 방문이 교인들의 냉소를 부르고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더욱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교회에 출석도 안 하는 정치인이 보여주기식으로 단 한 번 왔는데 그 사람을 강단에 불러서 마치 안수기도 하는 행동을 일반 성도가 보면 전 자괴감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을 불러서 안수기도 한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 후보자로 대선 후보자로 해주는 그런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정치인들은 선거로 뽑는 거지 안수로 뽑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들은 선거철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는 교회가 정치와 거리를 두고 약자와 생명, 정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교회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성도들이 그것을 스스로 판단해서 어떤 정당의 어떤 후보가 그걸 잘할 수 있을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줘야지 그걸 목사가 일일이 개입하고 하는 건 좋지 않다고 보고요. 경건함으로 가득 찬 예배당이 선거철 정치인의 표심 잡기 공간으로 이용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정치권의 입김에서 벗어나 믿음의 공동체로 설 때만이 잃었던 신뢰 역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백석대학교 제8대 이사장에 신생중앙교회 김현희 원로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김현희 목사는 48년 전 신생중앙교회를 개척한 뒤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을 목회 중심으로 삼고 교회를 이끌어왔는데요. 김현희 신임 이사장의 취임 예배 현장을 장세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법인 백석대학교 제8대 이사장에 신생중앙교회 김현희 원로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29일 서울 서초구 백석아트홀에서 김현희 신임 이사장의 취임 감사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실천하며 목회와 교육 현장에서 쌓아오신 박사님의 높은 경륜과 탁월한 영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우리 대학이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로서 더욱 웅비할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시기를 바라는 모든 백석 가족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김현희 이사장은 1977년 신생중앙교회를 개척했으며 백석총회의 정체성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목회의 핵심 원리로 삼아 교회를 예수생명의 공동체로 이끌어왔습니다. 지역사회와 농어촌 미자립교회 지원에도 적극 앞장섰으며 총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명예증경총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김현희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무릎으로 받은 사명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계승해 학교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시대적인 사명을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설립자님과 교수님들에게 더 많이 배우면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땅끝까지 전거돼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예배에서는 서울 백석학원 이사장 양병희 목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도자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변곡점마다 그 시대에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백석학원 설립자 장종현 목사는 모든 교직원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영혼구원 사명을 위해 힘써달라는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위하여 오직 성경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살아오신 이사장님을 통하여 우리 학교가 기독교 대학으로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게 하시고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함께 실천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학으로 발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축사를 보낸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 백석대가 실천해온 섬김과 나눔의 가치가 우리 사회의 희망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영적 생명을 살리는 교육이라는 백석학원의 설립 정신이 이어져 다음 세대를 비롯한 온 세상에 복음과 사랑이 전파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부산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기독교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포워드 무브먼트 모임인데요. 전문 사역자들을 통해 기독교 문화를 전진시킨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 첫 번째로 기획한 루프탑 파티 현장을 부울경본부 신승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힙합 가수 정상수 씨가 본인의 신앙관이 담긴 대표곡 명사수를 선보입니다. 화려한 디제잉까지 펼쳐지는 이곳은 건축과 제작, 연극 등 다양한 분야의 부산 크리스천 기업가와 사역자들이 지역 내 기독교 문화 발전을 위해 모인 포워드 무브먼트 파티 현장입니다. 포워드 무브먼트 모임은 각자의 자리에서 크리스천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왕성한 활동을 하는 전문가들이 부산을 시작으로 기독교 문화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FM 모임은 크리스천 문화를 전하고 지역을 섬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첫 번째로 루프탑 파티를 기획했습니다. 기업가들과 또한 아티스트들과 그런 교수님들이나 사역자들이 함께 어울러가면서 어떻게 이 지역과 우리 이웃들을 섬기고 나눠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하려고 하는 파티의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의 기적과 아름다운 역사가 시작되는 아름다운 밤이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파티는 성도와 비성도 구분 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순서로 구성됐고
참석자들은 공연을 즐기며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독교적 메시지가 담긴 음악과 찬양이 현장을 가득 메우며 다 함께 화합의 시간을 채웠습니다. 소식을 널 위해 전해줄게. Jesus loves you. He's always with you. 느헤미야 미니스트리 안민 대표는 부산을 비롯해 이 땅의 기독교 문화를 다시 회복시켜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많은 이들이 동참하기를 강조했습니다. 길을 잃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좁은 길을 우리가 함께 가자. 이 땅의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모두가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할 때 다시 내려감으로 사람들의 발을 씻김으로. 관객들은 현장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자리가 이어지길 소망했습니다. 각자 분야들이 다 다른 분들이 모이셔서 뭐 공연이나 음향이나 미디어 정말 전문가분 대표님들이 모이셔가지고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큰 은혜가 됐고요. 행사들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계속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무척 들었고요. 또 이렇게 야외 루프탑에서 진행을 하니까 지금 너무나도 또 새로운 느낌이고 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파티를 시작으로 모든 세대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신승준입니다. 서울 중랑구 영안교회가 산불 피해 교회 재건을 위해 1억 원을 헌금했습니다. 영안교회 양병희 담임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측에 산불 피해 복구 지원 헌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해당 헌금은 산불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청송 목계교회의 재건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양 목사는 교회 설립 45주년을 맞아 국내외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목표를 정했다며 그중 청송 목계교회를 지원하기로 하고 성도들과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안교회 측은 목계교회가 재건된 뒤에도 교회 학교와 마을 잔치를 섬기는 등 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장백석 이규환 총회장은 영안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잘 전달하겠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한국선교사 자녀교육개발원 콤캐드가 오는 7월 제27회 선교사 자녀 모국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천국은 마치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수련회는 대학 청년부, 초중고등부로 각각 7월 2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됩니다. 수련회에서는 기독교 신앙에서 강조하는 천국의 본질을 전파하고 선교사 자녀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프로그램이 전개될 예정입니다. 참가 대상은 직장인과 중고등학생 등으로 총 270명을 모집하며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선교사 자녀 모국 수련회는 콤캐드가 지난 1997년부터 27년간 진행한 행사로 선교사 자녀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CBMC 전북연합회가 제28회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전주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북 지역 CBMC 지회 회원들과 지역 인사들이 함께했습니다. 개회예배 설교에 나선 온고울 지회 양상훈 지도 목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비즈니스인들로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환영사에 나선 CBMC 전북연합회 강경범 회장은 우리 연합회가 지역사회에서 주님의 뜻을 밝히는 파수꾼이 되길 바란다며 비즈니스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일꾼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 해가 예상되지만 우리가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간다면 이 어려운 한 해도 저희가 잘 극복하고 이 행사를 통해서 서로 권면하고 힘이 될 수 있는 좋은 행사가 되도록 저희가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체육대회는 공굴리기, 사다리 타기, 줄다리기 등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교제와 화합의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한편 CBMC 전북연합회는 지역사회를 위한 섬김과 헌신을 바탕으로 복음 전파와 선교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한국어와나와 광야아트미니스트리가 기독교 문화예술사역 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한국어와나는 30일 광야와 업무 협약식을 진행하고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한 문화사역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단체는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문화 콘텐츠를 공동으로 제작하고 행사를 기획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미래 세대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이종국 한국어와나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문화예술을 통한 다음 세대 복음화 사역이 더욱 확장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포커스입니다.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정영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30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한화그룹 삼형제와 이혜진 네이버 의장 등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와 릴레이 단독 면담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면담 일정 소화 직후 출국할 예정입니다. 학교나 병원 등 급식시설에서 근무하다 폐암에 걸려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면서 10년 근무 경력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연대는 지난 21일부터 10년을 기준으로 삼는 산재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열악한 조리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연대 측은 대규모 급식시설의 환경을 고려할 때 10년 근무라는 일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0일 전국 40개 의과대학 유급시한이 만료되는 가운데 이날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집단 유급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29일 전국 40개 의대에 4월 말까지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처분을 확정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사 시스템상 유급 처리는 학기 말에 이뤄진다는 점을 근거로 대규모 유급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두원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현지 시간 29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과의 관세 협상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진행한 경제성과 브리핑에서 한국을 비롯해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의 협상 합의 발표 시기를 묻자 이들은 협상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정전 사태로 스페인 전역과 포르투갈 일부 도시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정오 무렵 5초 만에 스페인 전력 수요의 60%가 급감하는 정전이 발생해 전화와 인터넷망, 금융결제 등이 마비됐습니다. 스페인 전력망 운영사 레드 엘렉트리카는 29일 오전 7시를 기해 전국 전력 수요의 99.95%가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휴전 논의에 나설 수 있도록 압박하기 위해 미국과 대러 추가 제재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29일 화상연설에서 우리는 러시아가 외교에 나서도록 가장 강하게 유도할 수 있는 약점들을 찾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두원입니다. 내일은 건조함을 달래줄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 서쪽을 시작으로 차츰 전국에 비구름이 확대되겠는데요. 수도권에 최고 50mm 이상, 그 외 지역에는 10에서 20mm가량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8도, 강릉 2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23도, 부산은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치권이 교회를 이용할수록 종교의 본질을 훼손하며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데요. 한국교회는 정치적 도구로 이용돼서는 안 되며 공공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독립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이 빛을 발할수록 추락한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 역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